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섹터를 준비하셨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한번 김태성 본부장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멘트를 열심히 준비를 하시던데 네, 어떤 멘트인가요? 오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보자. 멘트 준비하셨잖아요. 갑자기 시키니까 바로 안 나오네요. 네.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를 좀 준비해 왔는데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제약바이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브 섹터였지만 올해 들어서 주도주로 바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또 이제 우리가 ETF로 준비했던 엔터 쪽을 봐야 되느냐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조금은 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 사이에 무디스 갑작스럽게 뒷북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걸 또 빠르게 회복을 하니까 안 움직였던 제약바이오 쪽이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지금 가지고 뭐 대형주들은 2%대 3%대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자릿수 상승을 좀 나타내서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제약바이오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쵸? 나눠져 있죠. 파이프라인 뭐 임상 가능한 쪽도 네. 있고 뭐 바이오시밀러 쪽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막 움직여서 그 중에서 지금 어떤 쪽으로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의외로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 내내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 약간 인하한다고 제약바이오도 다 후들겨 맞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 장 시작 전에 나온 걸 보니까 뭐 약값 인하에 결국 K바이오시밀러가 수혜를 본다. 또 이쪽으로 계속해서 좀 갑자기 시선이 확 바뀌면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좀 모멘텀 많았어요. 그쵸, 많았죠.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어쨌든 대장주고 그동안 이제 본부장님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채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그쵸. 것 같아요. 좋다 이야기 많이 했고 결국에는 100만 원 넘어갔고 맞아. 그리고 100만 원 넘긴 이 상황에서 오늘 FDA가 실사 간다. 그리고 뭐 인적 분할한다. 이런 풍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코스피 시총 상위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로 쭉 뽑아봤는데 네. 코스피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그러니까요. 오늘 의외로 강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한 거야.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코스닥으로 가보면 최근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이 안 좋은 건 2차 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펩트론 왜 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펩트론 여전히 강하고 3천당 제약까지도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 자체가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참 의심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그니까요. 싶었는데 결국엔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알고 있지 있었다? 않았나 라는 생각이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꼭 이렇게 상승한 날 개인은 팝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뜨뜻미지근했던 외국인이 기관이야 어제 그제도 담았기 때문에 오늘도 담았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나? 아니면 이걸 또 퍼트린 쪽이 이쪽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는데 장 맞추고 나서 갑자기 인적 분할 추진 보도에 대해서 풍문 확인 조회 공시가 떴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갑자기 들어왔다는 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날인 것 같아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조금은 논외로 보지만 그래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 중에 중소형 단에서 보면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CDMO, CMO 하면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사실 언급됐던 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맞아요.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이제 날 더워지기 시작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이제 막 틀어지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 산업 규제를 하고 그렇다 했었을 때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로 이렇게 꼽혔는데 저는 오늘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마 지금 본부장 표정을 보니까 내 스타일은 시즌인데 내 스타일은 진단키트인데 이거 재미없는데 라는 표정이긴 하지만 잠깐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작년에 생물보안법 해서 그쵸. 바이넥스랑 ST팜이 엄청 시세가 좋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생물보안법이란 그 단어 자체가 수면 밑으로 없어졌죠. 갔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바이넥스 차트를 보니까 좋아요. 다시 근데 올라왔죠. 다시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사실. 일단 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5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요때였습니다. 작년 맞아요. 5월달이. 요때부터 이제 슬슬 좀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을 하더니 쭉 올라오면서 거의 뭐 50% 70% 이상 진짜. 상승을 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실제로 되면 이게 더 심해질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꼭 반대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반대로 가고 일단은 뭐 타이밍이 좀 늦었지만 다시금 바이넥스에 대한 관심도가 오늘 진짜 강하게 붙었습니다. 네. 주봉에서도 그쵸.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월봉 주봉 다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금 구간을 한번 돌파해 줄 만한 그쵸. 요소가 있으면 시원하게 돌파를 할 텐데 그 명분을 제가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CDMO, CMO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바이넥스에게 야 우리 이렇게 내가 설명서를 줄 테니까 이 제품을 이 순서대로 조립해줘 라고 하면 그 순서대로 조립을 잘 해주는 기업이 바로 바이넥스와 같은 CDMO, CMO입니다. 일단 바이넥스는 사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객사로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반도체 유사한 기업 딱 했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 떠오를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완성 어떻게 보면 1차 제일 앞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모두 공급을 한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거나 그만큼 업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바이넥스에 대한 기술력은 여전히 저는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한번 158억짜리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공급사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게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 때문에 고객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로 많이들 수축을 했었어요. 수축을. 네, 여기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 앱토즈마를 생산을 하는데 바이넥스를 활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CGMP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을 때 이 기업이 정말 주문대로 생산을 잘 해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인증을 이제 CGMP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획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도 셀트리온 쪽으로도 충분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실적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 셀트리온 앱토즈마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앱토즈마가 언제부터 양산이 되냐면 올해 하반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모든 것들이 실사도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인증도 다 끝났고 양산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양산이 돼서 실적에 첨부되는 시점은 빠르면 2분기 아니면 3분기부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동안 바이넥스를 계속 어떻게 보면 괴롭혔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갑자기 막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 작년에 이 법안명을 보면 국가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법 요거하고 생물보안법 요 두 개가 화두였는데 생물보안법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고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엔비디아 엄청나게 많은 또 핫한 뉴스들이 그쵸. 있다 보니까 쏟아졌어요. 손이 안 가죠. 그쵸. 눈이 안 가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생물보안법 이야기 나올까 싶었는데 시선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계속 맞아요. 움직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올 초에는 방산, 조선, 너무 셌어요. 화장품. 뭐 이쪽 없으면 뭐 답이 큰일 날것 없었잖아요.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 아닌 소외를 좀 받았던 상황이지만 오늘 저는 약간의
그 반전 트리거를 시장에서 한번 좀 찾았다. 그 중심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지만 바이넥스. 바이넥스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아주 탄력적이죠. 네. 끼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사실 이제 노내잖아요. 올라간 그쵸. 상승률을 보면. 네. 근데 보통 삼성 바이오로직스 2-3%, 뭐 셀트리온 2-3% 갈 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막 두 자릿수를 그냥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갔어요. 잘 갔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는 한 번 더 우리가 볼만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수급 형태를 꼭 보셔야 된다. 바이넥스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네. 대량으로 매수를 그렇네요. 했습니다. 근데 10점 만점에 그런데 9점밖에 못 주는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 다수가 투신이나 연기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투였다라는 게 좀 깨름칙하죠. 깨름칙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정말 거래량 없는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 이 정도로 들어와 줬다는 건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를 볼 때 바이넥스를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셔도. 그리고 이제 약가이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원료 의약품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 원료 의약품이 전체 제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전체 제품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쳐줘봐야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다라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일단 그걸 떠나서 자생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삼천당제약과 같은 기업들, 유한양액과 같은 기업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훨훨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거래량에 좀 붙은 바이넥스를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이게 CDMO, CMO 제가 많은 기업을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몇 개 없어요. 맞아요. 몇 개 우리나라에. 없어서 차라리 이런 게 더 낫다. 맞아요. 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루 지나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맞아요. 또 바이넥스가 포함되어 있는 CDMO, CMO는 그러니까 성향에 맞게 대형주 좋아하시면 삼바. 나는 삼바 지금 별로다. 이상한 풍문이 붙었으니까 중소형주를 본다? 그럼 바이넥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저는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섹터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누가 더 어떤 기준으로 잘 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분과 수익을 보지 못하는 분이 나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오늘 보세요. 우주항공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P 이성이라든지 세트랙아이,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좋지만 그렇죠. 뭐 루미르라든지 뭐 이노스페이스라든지 완전 또 이런 달라요. 기업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르긴 했는데 뭔가 또 답답하죠. 그리고 네. 아마 다들 매수가보다 아래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섹터 내에 종목을 좀 잘 추리시는, 그리고 잘 추리시려면 하나하나 명분을 좀 따져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CDMO, CMO 쪽에서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알테오젠, 그러니까 기술 이전 관련된 삼천당제약 네. 이쪽을 한번 제가 파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웅제약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맞아요. 보톡스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좀 언급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나보타 톡신 나보타. 관련주죠. 요즘 흐름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대웅제약. 저도 휴메딕스가 날까 오늘 대웅제약이 날까 계속 고민을 네. 했는데, 일단은 대웅제약이 근데 워낙 네. 뭔가 이게 패턴 자체가 하루 오르면 또 며칠 또 빠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손이 안 가더라고. 네. 근데 휴메딕스까지 이렇게 간 거 보면 마지막 기회가 주자는 이제 또 이쪽에서 대웅제약에서 또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텔레그램 경제창 위에서 그렇죠. 더 장중에, 빠르게 그렇죠. 또 드리니까. 빠르게 다양하게 드리니까 꼭 참여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톡스, 뭐 톡신 이런 이야기도 저희 정말 많이 나눴고 네. 또 그때그때 시장에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리고 수급 쏠릴 때마다 좀 언급 드린다고 하시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봤다면 1편이라고 할게요. 네. 2편에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으실 종목들이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 또 김태성 본부장님이 시간 동안 네. 좀 더 깊게 또 보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2편에서는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1편 시청해주신 분들 2편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